혹시 노후 준비하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연금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바로 집 정리입니다. 농담같이 들리시겠지만 실제로 어수선한 집 하나 때문에 노후 자금 2천만 원을 날릴 뻔한 분이 계세요. 60대 김순자 씨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30년간 쌓인 물건들로 가득한 집에서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다가 바닥에 놓인 상자에 걸려 넘어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수술비 400만 원, 재활치료비 200만 원, 간병비 200만 원으로 총 800만 원이 한 번에 나갔어요. 더 큰 문제는 회복 기간 동안 우울증까지 생겨서 치료비가 계속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정리법이 아니라 노년기 특성을 고려한 안전하고 실용적인 정리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60세 이후 신체 변화, 생활 패턴 변화, 심리적 특성까지 모두 반영한 노하우들이에요. 지금까지 그 어떤 정리법을 써도 오래가지 못했다면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진짜 해답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혹시 약을 찾느라 헤매다 복용 시간을 놓친 적 있으세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하루 평균 18시간을 집에서 보낸다고 해요. 어수선하고 답답한 공간에서 하루 18시간을 지내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체적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약해지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해집니다. 65세 이후에는 근시와 난시가 급격히 증가하고 75세가 되면 기억력이 젊었을 때의 70%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일상생활 자체가 고통스러워져요. 필요한 약을 찾지 못해 복용 시간을 놓치거나 중요한 서류를 찾지 못해 금융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응급실 방문 사유 중 16%가 약물 복용 실수로 인한 것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집 정리가 노후 자금을 늘려주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중복 구매를 막는 것입니다. 새 옷 사면서 비슷한 옷이 옷장에 이미 가득한 경험 있으시죠?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중복 구매 비율이 20대보다 3.2배 높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흐려지면서 같은 물건을 여러 번 사는 일이 늘어나거든요. 특히 생활용품이나 의약품 같은 경우 더욱 그렇죠. 혈압약을 이미 3통이나 사뒀는데 또 사오거나 샴푸가 욕실에 5개나 쌓여 있는데도 마트에서 또 사오는 식으로요. 하지만 모든 물건에 정해진 자리가 있고 집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정리 컨설팅을 받은 65세 이상 고객들의 평균 절약 금액이 월 30만 원이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에요. 지금 거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바닥에 놓인 물건들이 보이시나요? 앞서 언급한 연구에서도 확인됐듯이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사고 중 45%가 집 안에서 발생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물건에 걸려 넘어지거나 어둠 속에서 물건을 찾다가 일어나는 사고라고 해요. 병원비와 치료비를 생각하면 이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간단한 골절이라도 수술비와 재활비를 합치면 평균 4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깔끔하게 정리된 집은 이런 위험을 크게 줄여줘요.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리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사고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당히 낮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집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잘 된 집은 매매 호감도와 체감 가치가 올라가서 실제 거래할 때 협상력이 좋아져요. 정리가 잘 된 집은 관리도 쉽고 상태도 좋게 유지되거든요. 벽지나 바닥재의 수명도 길어지고 곰팡이나 습기로 인한 손상도 적어집니다. 혹시 미래에 집을 처분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겠죠.
노후를 준비하는 집 정리에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에요. 의학적으로 보면 60세 이후부터는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높은 곳에 있는 물건도 쉽게 꺼낼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아요.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모두 허리 높이에서 손이 닿는 범위, 즉 바닥에서 80cm에서 140cm 높이에 두세요. 특히 의약품, 안경, 전화기 같은 응급 상황에 필요한 물건들은 더욱 그래야 해요. 작업치료사들이 권하는 황금존이라고 부르는 이 높이의 물건을 배치하면 허리를 구부리거나 팔을 높이 들지 않고도 쉽게 물건을 꺼낼 수 있어요. 두 번째 원칙은 안전을 고려한 정리입니다. 노인안전사고 예방연구소 자료를 보면 집안사고의 78%가 바닥에 놓인 물건이나 전선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생한다고 해요. 바닥에 놓인 물건들은 모두 치우세요. 특히 전선이나 러그, 슬리퍼 같은 것들은 넘어질 위험이 있어요. 문턱이 있는 곳에는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이고 어둠 속에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하는 것도 좋아요. 요즘 나오는 LED 센서 등은 전기료도 거의 안 나오고 설치도 간단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세요. 세 번째 원칙은 미래를 고려한 선택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훗날 필요할 수도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골프채나 등산용품 같은 것들요. 의사들 말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실내 운동이 더 적합하다고 해요. 건강상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판매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세요. 이제 공간별 노후 맞춤 정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주방부터 시작해보죠. 가장 자주 사용하는 조리도구들은 싱크대 근처 서랍에 두세요. 국자, 뒤집개, 집게 같은 것들 말이에요. 무거운 냄비나 프라이팬은 아래쪽 서랍에, 가벼운 그릇들은 위쪽에 두는 것이 안전해요. 물리치료사들이 권하는 방식으로는 5kg 이상 되는 무거운 물건은 반드시 허리 아래쪽에 보관하라고 해요. 조미료는 투명한 용기에 담아서 큰 글씨로 라벨을 붙여두면 찾기도 쉽고 유통기한 관리도 편해집니다. 노안이 오면 작은 글씨 읽기가 어려워지거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응급 상황에 대비한 정리예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상비약은 주방 한쪽에 따로 정리해두고 응급 연락처도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자녀들 연락처, 단골 병원, 119 그리고 가까운 약국 번호까지 큰 글씨로 적어서 붙여두시면 응급 상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침실은 휴식의 공간이자 건강관리의 중심지가 되어야 해요. 수면 전문의들 말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숙면이 면역력과 직결된다고 해요. 침대 옆 테이블에는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두세요. 안경, 물컵, 손전 등 응급약품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은 물건이 있으면 밤중에 화장실을 갈 때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야간에 시야가 흐릿해지는 60세 이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하거든요. 침실 바닥에는 절대 아무것도 두지 마세요. 밤에 일어나서 물건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옷장 정리도 중요합니다.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계절별로 옷을 나누고 자주 입는 옷들은 앞쪽에 걸어두세요. 패션 전문가들이 노년층에게 권하는 방식은 계절당 15벌 내외로 옷을 줄이는 것이에요. 너무 많으면 선택에 어려움만 생기거든요. 무거운 외투는 아래쪽에, 가벼운 속옷들은 서랍의 종류별로 정리해두면 좋아요. 특히 병원에 갈 때 입을 편한 옷들을 따로 모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에서 여미는 셔츠나 허리밴드가 편한 바지들 말이에요. 거실은 휴식과 취미 활동의 중심지예요. 실버 라이프 전문가들이 권하는 이상적인 거실 배치를 보면 필수품들만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는 것이 핵심이에요. TV 리모컨, 독서용 안경, 담요 같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소파 옆 바구니에 정리해 두세요.
책장이 있다면 자주 읽는 책들을 손이 닿기 쉬운 높이에 두고 무거운 책들은 아래쪽에 배치하세요. 백과사전이나 요리책 같은 큰 책들은 특히 그렇게 해야 해요. 취미 활동을 위한 물건들도 종류별로 정리해서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화장실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에요. 욕실 안전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노인 낙상 사고의 28%가 화장실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습기 때문에 미끄러지기 쉽고 좁은 공간에 물건이 많으면 더욱 위험하거든요. 바닥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시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세면대 근처에는 자주 사용하는 세면용품만 두고 나머지는 수납장에 정리하세요. 요즘은 디지털 정리도 매우 중요해졌어요. 특히 은퇴 후에는 온라인 뱅킹이나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일이 많아지거든요.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들이 노년층에게 권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스마트폰 정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주 사용하는 앱들은 첫 화면에 두고 응급 상황에 필요한 연락처들은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세요. 특히 병원, 약국, 택시 앱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좋아요. 글씨 크기도 최대한 크게 설정하시고 불필요한 앱들은 삭제해서 화면을 깔끔하게 만드세요. 집 정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래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19% 낮게 나타났다고 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혈압도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또한 정리된 환경에서는 우울감이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요. 실제로 노인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집 정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의 우울 지수가 32%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있어요. 운동 측면에서도 정리는 중요합니다. 집안 곳곳을 다니며 정리하는 것 자체가 좋은 운동이 되거든요. 스포츠의학 전문의들 말에 따르면 30분간 집 정리를 하면 약 120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해요. 이는 빠른 걸음으로 15분 걷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물건을 제자리에 두려고 몸을 움직이고 청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납니다. 또한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 하체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깔끔하게 정리된 집은 사회적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아지거든요.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젊을 때보다 2배 이상 크다고 해요. 외로움과 고립감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치매 위험도 높인다고 하거든요. 정리된 집은 언제든 손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이 늘어나요. 또한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놀러 왔을 때도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어수선한 곳에서는 다치기 쉽고 어른들도 마음 놓고 대화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라면 모든 연령대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죠. 가족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세대 간 소통도 늘어납니다. 정리 과정에서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절대 무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한 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다가 몸을 다치거나 과로로 쓰러질 수 있어요. 하루에 2에서 3시간 정도만 투자하고 중간중간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특히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는 허리보다는 다리 힘을 이용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5kg 이상 되는 물건은 혼자 옮기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 혼자서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세요. 요즘은 실버 세대를 위한 정리 도우미 서비스도 많이 있거든요. 시간당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감정적으로 힘든 물건들은 마지막에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배우자의 물건이나 자녀들의 어린 시절 물건들은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심리학자들 말에 따르면 이런 물건들을 정리할 때는 충분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몸과 마음이 충분히 준비가 된 후에 천천히 진행하세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나누면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다시 어수선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습관 연구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은 매일 저녁 15분 정도 시간을 내서 하루 동안 어수선해진 부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쌓인 우편물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즉시 처리하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이 큰 어수선함을 막아주거든요. 혼자서 정리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정리 서비스도 많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정리 서비스와 달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노인분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들이에요. 비용이 들긴 하지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체력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전체 집 정리를 맡기면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사고 예방과 시간 절약 효과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또한 정리 과정에서 나온 물건들을 처리하는 것도 전문가에게 맡기면 편해요. 기부할 곳을 찾아주거나 중고 판매를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어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특히 무거운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것들은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 정리가 가져다주는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놓치면 안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리된 공간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것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실제 고객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우울했어요.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마음도 같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70대 고객분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첫 번째 효과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면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효능감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다른 영역에서도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집 정리를 마친 후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 효과는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금방 찾을 수 있고 깔끔한 환경에서 생활하면 마음도 편해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리된 방을 보는 순간에 그 평온함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실제로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가 낮아져서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세 번째 효과는 창의성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어수선한 환경에서는 뇌가 정보 처리에만 집중하느라 창의적 사고가 어려워요. 하지만 정리된 공간에서는 더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예술가와 작가들이 깔끔한 작업 공간을 고집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노년기에도 마찬가지로 정리된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르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수월해집니다. 정리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심리적 장벽 때문이에요. 이런 장벽들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장벽은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이런 생각은 과감히 버리세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100점짜리 정리를 한 번 하는 것보다 70점짜리 정리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두 번째 장벽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핑계일 뿐이에요. 하루 15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TV 보는 시간을 15분만 줄여도 되고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조금만 줄여도 충분해요.
시간 관리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정리에 투자한 시간은 나중에 몇 배로 돌아온다고 해요. 세 번째 장벽은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정리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심리예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보관한 물건의 90% 이상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아요. 특히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네 번째 장벽은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는 마음입니다. 특히 비싼 물건일수록 더 그래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비싼 물건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중고로 판매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요즘은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도 많아서 판매하기도 쉽고 기부할 곳도 많아요. 정리 습관을 만드는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 번에 하나씩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화장실, 내일은 옷장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면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습관 형성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식도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물건의 지정석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들도 정해진 자리에 두는 약속을 만드세요. 리모컨은 거실 테이블 서랍에, 안경은 침대 옆 테이블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리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리는 영원히 미뤄집니다. 사용한 즉시 제자리에 두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는 2분 룰이라고도 하는데 2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라는 뜻이에요. 컵을 설거지통에 넣는 것, 신문을 정리하는 것 같은 간단한 일들 말이에요. 네 번째는 많이 사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피하세요. 필요한 만큼만 그때그때 구매하는 것이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마트에서 세일한다고 해서 휴지 20롤들이를 사거나 세제 10개들이를 살 필요는 없어요. 집이 창고가 되어버리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리는 단순히 집을 깔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것은 정리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의 기초 체력을 기르는 일이에요. 시간을 절약하고 돈을 아끼고 집중력을 높이고 자신감을 기르는 모든 것이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행복한 노후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부터 정리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기억하세요.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여러분의 꿈을 키우고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공간이에요. 정리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번 정리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리를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비결이에요. 하루 15분, 한 달이면 7시간 30분, 1년이면 91시간입니다. 이 시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정리를 통해 변화된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두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곧 이런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좋은 의미의 후회 말이에요. 오늘부터 15분만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라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해서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행복한 노후로 가는 길은 멀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 첫걸음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발밑에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에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랄게요. 혹시 어수선한 집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친구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물건 3개를 정리하고 댓글에 인증샷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큰 성공의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정리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